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준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4,600만 8천원 증가한 708억 9,834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 예산 집행 결정 사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125억 4,495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부터 110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등 1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85만 원, 여술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8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2억 1,914만 7천 원 증액된 1,579억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시립국악 관현악 단원 인건비 및 연계성 경비의 누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 3억 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시 분야 인프라시설 제공을 위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배분되어 재원 변경을 위해 1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41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5 신년 할애 미 개최에 따라 한미 안보 관련 주요 지휘관 교류 행사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따라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에 125억 4,49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부터 135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국도 39호선 확장 및 도로 개설 공사 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 등 4억 2,4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부터 138쪽 체육진흥과입니다. 먼저 136쪽 국비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2억 6,979만 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운동 경기부 국내외 대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포상금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조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의 추정 용역비 감소로 3천만 원 감액하였고, 이와 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 특별 조정 교부금 6억 원,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에 특별 조정 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요술 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8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을 재투자하여 진이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 공사에 2,278만 원, 장당 농구장 시설 개선 공사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사골 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장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은 뭐 문화국제국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은 뭐 진행 사업들 대부분 위주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 좀 할게요. 6쪽이에요. 저희가 이제 1,300억의 예산이 이제 다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 그 뭐 이게 조정하는 뭐 특조금 받아서 시비 털고 계정 변경하는 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추경인데 저희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며칠 개장 예정이죠? 준공 예정이 10월 말? 네네. 정확히 며칠? 10월 30일입니다. 30. 네. 준공식은 합니까? 네. 12월 18일. 아, 그 12월 18일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네. 10월 30일 전에 저희 한번 뭐 의원님들 만약 의견 맞으면 뭐 한번 방문하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방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이브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갈 때 공사장이기 때문에 공사 하이브 그 모자 다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날 언제부터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여기 뭐 전에 첫 추진하셨던 팀장 때 첫 추진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저 역시 제가 8대 때 자치행정위원장 할 때 처음 추진된 그때 뭐 이렇게 설계가 시작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도 주변 도로 정비하는 거랑 그리고 주차장에서 연계돼서 넘어오는 것 뭐 그런 모든 게 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주차- 도서관 뒤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뭐 주변 주차장에서 오는 길도 좀 잘 정비해 주시고 표지도 잘 해주시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연을 보러 왔는데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막아. 예를 들어 주차장이 만차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나 이 1주차장이 아니면 2주차장이 되면 되겠네. 안내가 신속히 명확히 어떻게 가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물관 지하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박물관이 건립이 안 되잖아요. 당분간은 박물관 터파기 언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그 일부를 네.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그렇죠. 활용하려고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네. 이제 그 잡석을 좀 포설을 하려고 지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임시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12쪽부터 문화유산가. 제가 이것도 이게 문화유산관광가 누가 보면 건설도로가인 줄 알겠습니다. 국도 39호선 확장 144억, 국도 38호선 확장 86억, 현덕교차로 차로 확장 56억. 그 어느 부서도요. 체육진흥과 도로 건립 사업 있어요? 없죠. 문화예술과 있어요? 없죠. 한미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성립된 예산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문화유산 관광과가 지금 문화유산 관광과 본연의 소프트웨어적인 이 정리하고 이거 문화유산 정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도대체 이거 지금 이거 행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거 도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맞냐고요 이게 지금 그쵸 과장님?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국도 확장하고 막 교차로 확장하는데 토목직 분들이 이거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거 설계나 감독은 다 관련 건설 도로부서에서 하고 그게 더 웃긴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 예산만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문화유산과 실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향을 미치는군요.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유산 관광과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유지 보수할래도 보수 작업할래도 맨날 돈 없어가지고 다음 얘기하고 이런데 지금 이것만 해도 한 300억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시장님을 불러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문화국제국 예산 전체 사업 중에 이게 제일 이상한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있거나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부금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교세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12, 100%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그쵸? 12, 100% 사업인데 이걸 문화유산과 이게 문화 관련된 뭐 부서에서 예산 끌어와 가지고 저희 예를 들면 청담중학교 앞에 그 국민체육센터 짓는 거에 건립하는 거에 문체부 예산 30억 들어가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국비를 끌어오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문화유산 관광과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 12, 100%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장난친 거지 이거 지금. 그래 문화유산으로 편성돼야 될 예산이 도로 건립 어떻게든 뭐 연계 사업이다라고 다 껴 맞춘 거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요. 저희 마을 함께 사업들에게는 다 자치협력과에서 해야 돼요. 예? 읍면동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치협력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계 사업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사업은 문화국제국에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만 커 보이잖아요, 지금. 문화유산관광과 사업비만 커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한 700평 조금 넘는 부지 면적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이 이거 굉장히 이건 또 예산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12한 7억에 특교세랑 교부금 해가지고 6억에 뭐 이렇게 굉장히 국도 12가 아주 뭐 조화롭게 잘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00면에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평 정도 돼야 들어갑니까? 이것도 몇 홀 뭐 18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보통 그 한 면, 두 면식으로 따지는데요. 저들이 한 면이 들어가고요. 거기 면적이 아시는 바와 같이 751평 정도 됩니다. 한 면이 몇 홀입니까? 한 면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들이 안 해봤으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예, 뭐 골프장이야 뭐 그렇게 하는데 이 그 파크 골프랑 그라운드 골프랑 또 다르잖아요. 예, 틀립니다. 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750평 정도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럼 그 안에 홀이 있어요? 이렇게 홀들이? 예, 있습니다. 게이트볼이에요 그거는. 게이트볼장. 이거는 18홀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골프장도? 그런데 막 지그재그로 막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궁금해서 이게 요거 한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샘플로 해서 다른 데 설계한 거. 다른 것도 그걸 상관없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상관없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12억 예산으로 했을 때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화장실하고 주차장. 일부 간단하게 휴게소를 들어갑니다. 휴게시설. 예. 뭐 이제 그늘막 정도 되겠죠. 예, 저희가 그 비전 일동에 있는 그게 그라운드 골프장인가요? 그 LH 파크 골프. 파크. 저희가 보니까 휴게 시설이 부족한 게 나중에 짓고 나면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추운데 휴게 시설 없는 게 냉난방되는 휴게 시설 없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설계 다른 파크 그 그라운드 골프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좀 그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 더 편의성을 좀 도모해서 좀 건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자주 뵈니까 좋으네요. 추경 심사를 하는데요. 그 4페이지에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련된 보고도 몇 번 주셨고 그래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운영되는 컨벤션 기능과 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시 공간이랑 컨벤션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이게 어디까지 가죠? 설계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인 거죠? 설계 착수는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관련 단체하고 또 저희가 신장 일동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 지금 설계는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송탄국제교류센터 관리를 여태까지는 교류재단이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주요 기능이 이제 전시 기능이 들어가면 이 관리는 계속 재단에서 저희 합니까? 이제 문화재단 이관해 옵니까? 예. 이관해. 그러면은 신장동 지역의 송탄국제교류 관련된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장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했고요. 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 정책 차원에서 한미 국제교류 관련된 기능이 신장 1, 2동의 상징적인
조치로 이제 들어선 건물인 것 같은데 그게 좀 기능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 송탄 국제교류 기능이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전시실의 기능은 필요하고 해서 대안으로 여기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국제교류의 기능이 약하다면 그걸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았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 이제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다목적 동의 저희가 대관 현황을 보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그 총회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체육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거기서 소프트볼이 아니 맞나? 음. 그 당구 대회를 해요. 아,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그런 대관에 대한 그 국제교류 기능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대관 실적이 굉장히 이제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공공 그 공간이 좀 그 유휴 공간으로 좀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좀 저조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이제 전시실로 좀 이제 조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뭐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 재단의 사무실이 팽성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쪽에 입주를 해 있고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한 이것들이 송탄보다는 팽성으로 더 집중되어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까봐 좀 우려가 있어서 좀 여쭤보고요. 이 예산 편성 같은 걸 할 때 이게 처음에 특교세를 4억을 확보를 23년도 말에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전시실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시의회나 이런데 보고가 됐던 상황인가요? 그때 안 계셔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용도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시의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특교부터 이렇게 시집행부 차원에서 이거 바꾸자라고 논의를 하고 특교부터 이렇게 확보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요. 이 특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특교 확보 전에 네네. 시의회의 그 당시의 상임위나 이제 뭐 간담회나 이런 데 보고가 됐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문화유산 관광과 도로를 이렇게 다 끌어안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이제 이게 보상비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새 도로가 다 동일하게 예산이 수립이 됐고 뭐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립이 됩니까? 다 세 개 도로 하면은 보상비가 한 120억 되는 것 같은데. 예. 다 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또 이거뿐만이 아닌 다른 행정 절차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 보상비 120억은 어느 시점에 담깁니까? 뭐 내년 추경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 뭐 대략 공정을 봤을 때 언제쯤 될까요? 내후년 정도. 내후년? 일단은 저희 요청도 있었는데요. 저희 실링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네. 어려운 거. 실링 반영 안 된다고 안 깎아먹는다고 말씀 주셔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이제 평택 코어 관광단지 주변의 개발이 중요한 정책 사업이고 한데 이걸 이렇게 큰 사업을 세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맞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좀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겠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너무 예산이 큰 사업들이라 뭐 도로부서에서 보면 뭐 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1억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이 줄고 나머지 국도 시비가 조금 더 보강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자부담이 줄어든 상황? 네, 5월에 국비 그 문체부에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5%더 하게 되면서요. 원래 이제 이게 국비 40%, 지방비 40%였는데 저희는 이제 그 특별지원법으로 해서 국비 60%, 지방비 20%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였는데 국비가 5% 늘어나면서 지방비 매칭이 똑같아야 되니까 5% 다시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부담은 10%로 이 국비는 누가 네. 확보하신 거예요? 문체부에서 내려준 일괄적으로 다 내려준 했습니다. 거예요? 예, 예. 이 사업이 생기면서 사업 조정이 되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으로 이 다른 시군까지 다 같이 추경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공사 업체는 사찰에서 선정하네요. 저도 이 불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네. 전통사찰은 이 불사위원회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은 이제 이쪽 그 약사사에서 감독하시죠. 아 그래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업체도 절에서 정하고 감독도 사찰에서 하는 구조네요. 그렇죠? 불사위원회가 이 약사사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 문체부에 있는 불사위원회. 약간 사찰의 특성들이 있는 상황인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과인데요. 25페이지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인데요. 후레쉬 때문에 질문을 못 하겠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기존 연봉이 인상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을 빼고 뭐 이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부 보조한다는 측면입니다. 국비로. 그러면 1,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200만 원을 연봉을 올려주는 상황? 아닙니다. 기존에요. 체육회로 직접 그 국비가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로 직접 내려와서 이제 내려가는 게 그것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늘지는 않은 상황인 거군요. 12로 편성을 해서 체육회 지원해왔었던 예산을 국비로 대체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 전서부터 이제 체육회로 작년까지는 체육회로 직접 1,200만 원이 갔던 직접 사항인데 사업으로.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한테 지자체로 이제 줘서. 1,200만 원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지침이 그냥 바뀐 건가요? 근데 전 시로 와서 봉급이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합쳐가지고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화돼 있었나 보군요. 일부는 국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했었던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그 전에는 문체부에서 이제 대한체육회로 보내준 거를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로 보내던 사항을 이제 금년부터는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로 문화체육관광부랑 대한체육회와의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있었던 상황인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이게 올해 인건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은 예, 앞으로 맞습니다. 5월 달에 내려와서요. 부득이 지금 했지만은 먼저 희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제 관심사인 이화 공공처리 시설 위에 게이트 부장님 5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싸우고 계신데 드디어 6억이 이게 특조금이군요. 특조금이 수립됐습니다. 이 6억이면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설계비는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6억이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14억인데요. 14억. 예, 14억인데 6억이면은 이제 기초공사까지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설계하고 발주 뭐 할 거 하고 나머지 본 예산에 나머지 거 내년 본 예산에 나머지 거 세워서 뭐 건립비 쓰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추경이 담겨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관련된 거니까 게이트볼 협회에서 게이트볼장 사용료 아니 그 사용료가 아니라 전기료 관련돼서 민원을 시의회랑 시에도 다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 관련돼서는 검토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검토한 지는 사실상 민원 내기 전부터 네.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제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 형식으로 협회에서 임대를 내고서 협회에서 받아서 입장료 수익을 받아가지고 전기세까지 내는 현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위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들 그라운드라든가 게이트볼 이제 이건 협회 차원에서 전기세만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기세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저도 민원이 이게 의회에 접수가 돼서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 같은 그 뭐 입장료나 사용료를 내시겠지 전기세를 안 내시는 대신 그랬는데 평택시 주변에 몇 개 시군을 좀 알아봤더니 전기세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일구 의원님께서 박물관 부지 좀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체육진흥과 쪽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배다리 도서관의 이 이용객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경찰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지금 배다리 생활문화센터 부지가 지금 잡초가 엄청나거든요.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정리를 하고 잡석을 깔아서 주민분들 배다리 공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당분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사업비 검토해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말도 좀 박아주세요. 거기 왜 저기 딱 놀리고 있냐 막 그러시는데 예, 시에서 알겠습니다. 여기 뭐 쓸 겁니다라고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배달이 생활체육 문화센터 뭐 이렇게 명칭이 있어서 체육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체육이 빠졌더라고요. 명칭에서 어느 순간 은근슬쩍 어디선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수립될 때부터 이거 담당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주십니까? 그 안에 공연장도 있고 뭐 전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주십니까? 체육과에서 해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수영장이 메인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 체육자가 빠졌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라는 퀘션마크가 생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전에- 요거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복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향후에 좀 현재까지는 다 가칭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를 최준구 의원님께서 다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그 좋은 공간에 비해서 대관이 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죠, 과장님. 아, 네. 예, 그래서 또한 그 우리 시에는 전시 공모를 할 만한 기준에 맞는 전시실이 없는 것도 맞죠. 네, 부족합니다.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시실로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그 우리 시만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단체 예술 단체하고요, 또 전시하는 단체들하고 해서 그 이제 간담회를 한 3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전용으로 공간을 이제 특화 설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전시 공간으로는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대관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신장 일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뭐 활용도 많이 했고 또 일부 체육회에 있는 종목단체에서도 계속 잘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도 그 기존의 이제 대강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시실로 사용을 하고 또 전시 일정이 없는 기간은 저희가 공연이나 또 행사 기능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설계에 우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센터 내에 입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제 본 예산에 예산을 이제 담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게 한 7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본 예산에 담으신다는 거죠? 네네. 예. 내년 하반기 개관 목표에 좀 개관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그 문화유산 관광과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서 진이항교에 3억 원의 특조금이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보수정비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 콘크리트 포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철거하고 다른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도 하고요. 그 기존에 노후화된 홍살문도 교체하고 그 마당에 진이항교 마당에 석축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이랑 입구 쪽 출입문, 그다음에 환풍기 시설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명륜당에 노후화된 기와 있습니다. 그 교체 등 하고자 합니다. 예. 이 향교에서 그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좀 담기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시설 개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진이향교의 방문객들이 좀 계속 많이 늘고 있는데 그쪽 많은 방문객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할 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그 포상금이 3억까지 지급이 됐었죠.
전년도요? 예, 전년도 최종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 예. 예. 올해는 현재 2억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고 전년도의 실적, 입상 실적과 대비해서 현재까지 입상 성적 또는 그 추후에 그 입상이 예상되는 것들을 포함하면 입상 실적은 좀 전년 대비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한 1억 6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2억은 좀 많이 뛰어넘을 것 같아서 부득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상 성적이 좀 전년 대비해서 어떨까요? 더 많이 있고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입상 성적과 포상금은 비례하기 때문에 예, 포상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부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성과를 내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쪽에 진이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 공사에서 관련된 사진을 보면 케이블이 노후화돼서 이제 그 주 표피가 많이 낡아서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상의 염려도 좀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번에 그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을 다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일까요? 그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견된 사항인데요. 그 다행히 특조금이 남아서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긴급 투자할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데 쓸 용도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할 때 발견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안전점검은 그러면 뭐 정기적으로 언제 실시를 하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장에 갈 때마다 수시로 유관 검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뭐 우리 평택시 종합 예산이 2회 추경이 2조 8천억인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증액이 뭐 한 2,254억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그 우리 그 민생 민생 쿠폰으로 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잡히고 거의 일반 우리 세입 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특조금이 있고 국비 지원 사업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문화국제국도 보면 기정 예산이 1,416억이었는데 162억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579억 이제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면 뭐 신규 편성한 것도 대개 보면 뭐 다 특조금이고 국비, 도비 다 이제 다 매칭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신규 편성된 게 그 추경이 158억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한미국제교류과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12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5년도에 처음 예산 잡아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죠. 22년도부터 계속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매년 해 오는데 네. 25년도는 이 추경 예산이 처음이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상 대상자가 4만 8천 명인데 125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1인당입니다. 1인당입니까? 네. 그럼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이거 나눠 보면 한 1인당 한 25만 원꼴 정도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주거지 그러니까 보상 대상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년 1월에서 2월 동안에 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그 대해서 이제 보상을 군소음 합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신규로 전입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규로 전입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100%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액 조항이 좀 어떻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입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되는 전입 부분들이 후 있습니다. 전입 후 몇 개월 이상 뭐 이렇게 따지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은 뭐 125억 문화국제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뭐 더 하겠습니다. 증감되는 것도 증액되는 이런 예산도 보면 감액 처리를 많이 해서 3억 8천밖에 안 돼요. 증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예산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설명서에는 지금 없는데 명세서에만 있는 그 소장 기증자료 목록화 작업 4천만 원 예산에서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약 예산 잡아놓고 계약을 실제 3,6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400만 원 그냥 감액 편성하신 거죠? 단순히. 네, 네. 이거 뭐 계속 뭐 행감 때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도 또 이거 예산 계속 이렇게 세우실 건가요? 그렇게 하셔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제가 좀 그 제시한 대로 좀 기본적으로 좀 선별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선별을 또 하기에는 인건비가 또 2배로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요. 지금 일단 이미지 촬영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록화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기할 거는 먼저 이제 목록화를 좀 목록을 적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서 특수 또 LP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시 해야 돼서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이런 뭐 그 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난 후에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계속 맡겨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괜히 감액 편성된 예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국제교류재단의 이제 다목적 전시실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환하고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대로 26년도 이제 그 하반기에는 이제 전시실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계획에 차질 없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향후 이제 본 예산에 7억 7,800을 해서 실질적으로
13억 7천에 대한 그 예산에 맞춰서 이 리모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그 본 예산에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이대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예산팀하고도 이제 협의 중인데요.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어제도 이제 실은 이제 그 설계하시는 용역업체하고 좀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전체 금액은 이제 13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필요하고 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또 뺄 수 있는 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9일 날 그 미팅을 해서요. 그 예산을 좀 절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설계와 지금 추진에 있어서 그 문화인들하고 몇 차례 네네. 그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계안에 반영을 했던 부분인 거고 네네.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설계 변경이나 어떤 예산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게 될 텐데 설계는 아직 이제 변경을 할 단계가 아니고 설계 지금 이제 착수를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예. 이제 그러한 그 논의를 했을 때 그 설계안들이 다 담아서 예산이 축소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그 설계사하고 조율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잘 조율을 해서 그것이 이제 또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그 국제아동미술전도 해마다 하고 있지만 올해도 33개국 또 갈수록 이제 그 확대되고 또 개관식 때는 각국의 이제 그 대사관님들도 이제 또 참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그 국제 아동미술전이 우리 평택에서 큰 축제로 좀 알려지고 이렇게 그 국제적인 면모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보니까 이 예정대로 하면 내년에 좀 못할 것 같아요. 5월 달에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전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잘 이제 아동미술전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좋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또한 대사관님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도 또 전국에서도 크게 이제 그 달라지고 확대된 면모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전시 공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도시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기존에 이제 8천에서 5천으로 되는데 6천에서 5천입니다. 처음에 이제 본 예산에서는 이제 8천이 됐었고 삭감하면서 이제 6천이 돼서 5천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이 정해진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8천에서 5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역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3천에 대한 그 영역 조사에서 어떤 거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대로 좀 영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좀 여쭤보는 겁니다. 평택 학술조사 연구 용역에서요. 도시 네네. 아카이브 조사 용역은 6천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소장 유물 해제 용역이 이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도시 아카이브 조사 용역은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에서 지금 이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이제 1천만 원으로 계약은 이제 5천에 그러면 네네. 최종적으로 예예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천만 원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감액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됐다고도는 볼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좀 그 어떤 그 타당성이나 사전에 충분한 좀 조사를 해서 그 이런 경우가 좀
반복적으로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러한 삭감된 예산들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삭감이 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 반복적으로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면 관광 핵심 시설 타당성 검토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규정액 7천에서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착수 보고회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이거는 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그 해를 넘어가네요. 그러면 네네. 우리가 본 예산에서 세워주고 용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해가 넘어가지 않고 그 해 안에 이거를 좀 용역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일찍 그 용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본 예산을 세워지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늦어지는 이유가 종종 아니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께 늘어지는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하반기까지 넘어가면서 해를 바꿔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러한 준비가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네네.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좀 잘 살피겠습니다. 네네. 또 어떤 그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삭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절감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 미녀보존의 전승지원금이 3천이 이제 삭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결혼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 결혼 이제 그 채우지 못하신 분 못해서 그거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리고 또 보유자가 또 한 명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본 예산 세웠을 때는 이제 그분이 포함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거지만 결혼이 된 거에 대해서는 왜 결혼이 이게 된 거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예측을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나가시거나 그러시니까 다시 또 뽑으려면 또 그 기간이 또 필요하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결혼이 됐을 때는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도에 또 나가는 분명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환경에서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전승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평택에서 또 보유자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또 활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파악도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한 가지 그 물빛 축제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그래도 이제 우리 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좀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9월 13일 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준비를 문화재단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잘 하고는 있겠지만 이틀에서 하루로 되면서 예산은 그 이전과 똑같으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드론을 이제 하면서 그 뭐죠 그 불꽃 축제는 없애고 드론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에서는 이제 불꽃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불꽃 축제가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루로 진행됨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5성 강변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이틀에서 하루로 했을 때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하루로 했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세금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란 어떤 행정의 혹시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틀 하는 거를 하루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이틀을 했는데 하루에 하면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오지 못한 분이 일요일날 와서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분들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일요일날 올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본 예산에서 본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에 쭉 짜여진 거인 걸 보니 이틀하고 하루 할 때 똑같이 그냥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사전에 함께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이거를 뭐 퀄리티 있고 안전성 있게 편의성을 지고가면서 잘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그대로 했으니 잘 검토를 해서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